사진 앞점 4가지 진찰 방법으로 살펴보기 망진, 듣고 맡아보기 문진, 물어보기 문진, 만져보기 절진이다. 인체는 하나의 유기적 정체이므로 국소의 병리 변화가 온몸에 영향을 주며 내장의 병리 변화가 오관, 사지, 체표에 나타난다. 부분은 전체를, 전체는 부분을 반영한다. 부분을 통해 전체 문제를, 체표를 통해 내부 장부 문제를 파악한다. 사진합점이라고 한 것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다. 내경에서는 진찰을 잘하는 사람은 맥을 짚어보고 먼저 음청인가 양청인가 분별하며 얼굴빛이 맑은가 흐린가 보아 병의 부위를 알아내고 숨쉬는 것을 보고 목소리를 들어 어떤 병인지 알아낸다고 하였다. 병을 진찰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용감한가 비겁한가 하는 것과 뼈, 근육, 피부를 보고 병 상태를 알아내는 것이다. 환자를 보기만 하고 병을 알아내는 것을 신이라 하고 물어보기까지 하여 알아내는 것을 공이라 하며 맥을 짚어 병을 알아내는 것을 교라 한다. 영추경에서는 눈이 적색인 것은 병이 심해 있는 것이고 청색인 것은 간에 있는 것이고 백색인 것은 폐에 있는 것이고 황색인 것은 비에 있는 것이며 흑색인 것은 신에 있는 것이고 잡색인 것은 흉격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얼굴빛이 황적색인 것은 열기가 심한 것이고 청백색인 것은 열기가 약한 것이고 흑색인 것은 신이 허하고 기가 적은 것이다. 정명을 보고 오색을 살펴 병의 어증과 실증을 알 수 있다. 인문에서는 이르기를 첫째로는 신기색을 보고 윤고, 비수, 흑백을 가려야 완전한데 살찐 사람은 피부가 촉촉하면서 희고 여윈 사람은 피부색이 검붉다. 몸을 구부리고 있으면 허리 안에 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맛살을 찌푸리면 두통과 두연이 있는 것이며 손발을 들지 못하는 것은 가슴 속에 손발을 들지 못하면 겸비통이 있는 것이고 걸음걸이가 어려운 것은 발에 통증이 있는 것이고 손을 엇바꿔 가슴을 누르는 것은 가슴 속에 통증이 있는 것이고 배꼽 부위를 누르는 것은 복통이 있는 것이고 깨어나 있기만 하고 잠을 자지 않는 것은 습증에 열을 겸한 것이고 잠만 자려 하는 것은 헌행증으로 인한 것이고 벽을 향하여 움츠리고 누운 것은 냉증이고 바로 누워 몸을 쭉 펴고 있는 것은 열이 있는 것이고 몸, 얼굴, 눈이 황색인 것은 비에 습열이 있는 것이고 입술이 푸르고 얼굴이 검은 것은 냉증이다 라고 하였다. 1. 망진. 망진은 안색, 제격, 피부, 점막, 손톱의 색, 동작, 혀, 근육의 상태 등으로 외견상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1차적으로 직관, 2차적으로 시각을 통한 인체의 신색, 형태, 태를 관찰하여 체내의 변화를 살피는 것이다. 인체는 체표를 오장육부와 관계가 깊고 특히 얼굴 부위와 혀가 장부와 관계가 깊어 인체 외부를 보고 병리를 알 수 있다. 신, 환자 자신의 표정과 의식, 정신 상태. 색, 전신의 피부와 점막, 그 외 조직의 광택. 형, 체형. 태, 환자의 동작 상태. 관형, 찰색. 관형이란 형체가 살이 쪘는가 여위였는가 심기가 있는가 없는가 보는 것이다. 찰색이란 장부에 소속된 해당 부위의 색깔이 좋은가 나쁜가를 보는 것이다. 병이 피부에 있는가 기욱에 있는가 혈기에 있는가 힘줄에 있는가 뼈에 있는가에 따라 각기 해당한 소견에 맞게 치료해야 한다.
뚱뚱한가 여유였는가 윤기 있는가 말라있는가를 볼 때 살이 찐 사람은 습이 많고 여인 사람은 화가 많으며 형색이 윤기가 있는 것은 기혈이 아직 물러나지 않은 것이고 형색이 말라있는 것은 기혈이 부족해진 것이다. 부위로 볼 때 이마로부터 코끝까지는 오장의 부분에 속하고 목 내재로부터 코를 끼고 내려가 승장혈까지는 육부에 속하는 것이다. 오악, 얼굴에서 도드라져 올라온 5개의 부위로 말하자면 이마는 심에 속하고 코는 비에 속하고 왼쪽 볼은 가래간에 속하고 오른쪽 볼은 폐에 속하며 턱은 신에 속한다. 오색이 좋고 나쁜 것으로 말하면 푸른빛이 물촉 새털 같은 것, 붉은빛이 닭의 벽 같은 것, 누런빛이 개배가 빛빛 같은 것, 흰빛이 돼지비계 같은 것, 검은빛이 까마귀 깃 같은 것은 다 좋은 빛이다. 푸른빛이 마른 풀빛 같은 것, 붉은빛이 엉긴 피색 같은 것, 누런빛이 지실 같은 것, 흰빛이 마른 뼈 같은 것, 검은빛이 그름 같은 것은 나쁜 빛이다. 황적색이 나타나면 열증이고 흰빛이 나타나면 한증이고 청흑색이 나타나면 통증이 있는 것이다. 병이 피부에 있으면 색이 양쪽 눈썹에 나타나고 병이 살에 있으면 색이 입술에 나타나며 병이 기혈에 있으면 영위가 따뜻하고 병이 뼈에 있으면 귀가 마르고 때가 낀 것 같다. 생사를 논할 때 목내재, 목외재에 누런빛을 띠면 위기가 있는 것이므로 병이 나으려는 것이고 눈꺼풀이 갑자기 꺼져 들어가는 것, 귀, 눈, 입, 코에 검은색이 나타나는 것, 얼굴이 누르면서 눈에 푸른빛이 나타나는 것, 얼굴이 검으면서 눈에 흰빛이 나타나는 것, 얼굴이 푸르면서 눈에 누런빛이 나타나는 것은 다 죽는다. 1. 신은 인체의 생명 활동을 일컫는데 좁게는 정신의 활동을 말한다. 신은 형체가 건전하고 정기가 충족되어야 왕성하고 형체와 정기가 쇠약하면 쇠퇴한다. 말, 행동, 물음에 대한 반응, 표정으로 나타나는데 눈동자의 움직임에 잘 나타난다. 득신은 신이 있다는 뜻으로 정기가 충족되는 것이다. 심의 정기가 충족되면 정신과 말소리가 똑똑하고 얼굴색에 윤기가 있고 간과 신의 정기가 충족되면 눈이 맑고 정기가 있다. 4. 썰지는 망전에서 가장 정확하고 중요하다. 혀를 살펴 병을 진단하는 것이다. 혀는 점막상피가 얇고 투명하며 혈액순환이 많아 인체 내부 변화를 설명해준다. 썰지는 정기의 성쇠를 판단하게 해주고 병의 깊고 얕음을 알고 병사의 성질을 구별하고 병의 변화를 예측한다. 썰진의 원리를 보면 혀는 경락을 통해 장부와 관계하고 심의의 병은 혀에 나타나고 심기는 혀와 통한다. 비와 위의 운화 기능 상태가 혀에 나타나고 혀에서 장부가 분포된다. 경락, 경혈. 사람은 경락으로 광합성한다. 경락이란 말은 조금만 살펴보면 흔히 만난다. 경락 마사지, 경락 치료, 기공, 추나, 곡선도 등 여러 무예들 같은 것으로 몸과 마음을 수련하고 치유하는 사람들에게도 경락은 친숙한 용어이다. 침뜸에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게 경락이다. 침이나 뜸을 혈자리 위에다 하게 되는데 혈자리는 경락 위에 자리한다. 경락은 무엇인가? 경리학설은 서양의학의 신경학과 일정한 긴장관계를 형성한다.
최근에야 발견된 신경조직과 최소한 2500년이 된 경락이 비슷한 점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완전히 일치하진 않는다. 아직 실증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경락을 폄하하는 서양 의사나 경락만을 맹신하는 친구사를 넘어서야 하지 않을까. 절대와 유의를 추구하는 것은 배우는 자의 태도가 아니다.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배워 통합해서 바라보고 경락, 경혈을 배울 때 신경학이나 해부학을 함께 배워야 한다. 경락학설이란 옛사람들이 실제로 인체해부와 생리현상을 관찰하고 임상경험을 기록한 결과들을 집대성한 것이다. 현대에 이르러 경락의 실제를 해부학으로 탐구한 학자가 김봉환이다. 1960년대 김봉환을 팀장으로 한 경락연구로 제창된 봉환학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서양의학의 실증주의에 대응한 하나의 도전이었다. 봉환학설은 김봉환이 갑자기 외부활동을 멈추고 사라져 미완성이 되었는데 당시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락이 신경계와 다른 무엇임을 밝혔다. 경락이 실제하며 이를 증명하는 봉환소체, 봉환관, 산알 등의 발견이 있었다. 현재 여러 연구자들이 경락을 현대의학으로 검증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는데 소광섭 교수도 그 중에 하나이다. 스스로의 몸, 특정한 경혈에 침을 놓아보고 뜸을 떠보면 안다. 속과 겉이 맞닿아 있고 특정 경혈과 장부가 이어져 있음을 깨닫게 된다. 경락은 전신의 기혈을 운행하고 장부와 사지, 관절을 연락하고 상하 내외를 연계시키는 통로이다. 옛사람들은 어느 내장 또는 몸의 어느 한 곳에 병이 날 경우 체표의 일정한 부위에 압통감이 나타나기도 하고 몸밖 어느 부위를 누르면 반응점이 나타난 뒤에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다. 옛 의사들은 일정한 부위에 반응점에 침을 놓으면 시큰거리거나 묵직하거나 붓는 등의 감각이 일정한 경로로 전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랜 세월 사람들이 질병과 싸우면서 많은 경험과 임상이 축적되어 몸 밖에 나타난 반응점, 침의 자극 느낌이 전달되는 체험, 10자리의 주차 효능을 모아놓은 관찰과 경험의 의학 지식들이 경락학의 기초가 되었다. 식물은 뿌리로 영양분을 얻고 사람은 입으로 영양분을 얻는다. 식물이 이파리로 광합성을 한다면 사람은 경락으로 광합성을 한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폐로 호흡하는 것만 아니라 피부로도 호흡한다. 몸 자체로 독립적 소우주의다. 자연의 기운과 에너지를 주고받게 된다. 그 길이 경락이다. 싸움침법을 알린 한의사 금호 김홍경은 경락은 마음의 통로라고 했다. 경락은 인체에서 생명의 기본 물질인 기혈 및 진액의 운행 통로이며 피부 아래에 분포되어 있다. 경락은 경맥과 낙맥의 총칭이다. 경맥은 주선이고 낙맥은 분지이다. 경맥은 대부분 깊은 부위를 순행하고 낙맥은 낮은 옅은 부위를 순행하며 일부 낙맥은 체표에 드러난다. 경맥은 일정한 순행 경로가 있고 낙맥은 가로 세로 그물처럼 전신을 감싸고 있어 인체의 장부, 기관, 관규 및 피육, 근골 등을 연결한다. 오장의 튼튼함과 허약함, 육부의 크고 작음, 음식물 섭취량이 많고 적음, 맥의 길고 짧음, 피의 맑고 더러움, 기의 많고 적음에 규칙이 있다고 하여 장부의 형태, 맥과 기혈의 운행 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경맥은 혈을 받아 영양한다
라고 황제내경이 말한다. 경맥은 혈기를 운행시키며 몸의 속과 겉을 영양한다. 라고 황제내경에서 말한다. 12경맥은 살 속에 숨어 있으므로 깊숙해서 볼 수 없다. 여러 맥 중에 겉에 떠 있어 늘 볼 수 있는 것은 낙맥이다. 라고도 황제내경에서 설명하고 있다. 12경맥은 오장육부가 천도에 상응하는 것이다. 12경맥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바탕이고 병이 생길 수 있는 바탕이며 사람이 병을 치료하는 바탕이고 병을 낫게 하는 바탕이다. 라고도 했고 경맥은 생사를 결정하고 만병을 다스리며 허시를 조화시키므로 통달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경락에 대한 보편적 인식은 인체의 신경이나 혈관 등 맥관 계통의 제기능과 연결을 맺으면서 상대로 독립된 전도체계이며 따라서 경락의 실질은 체내에 존재하는 생체 전기의 능동적 진로 전도로이고 이에 각종 조직이 전도체로서 게재한다는 이론이 지배적이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침가극 전도 계통의 구조적 기초는 무엇이고 그 기초 위에 나타나는 기운동의 규율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는 아직도 모른다. 라고 이혜정은 말했다. 실제 침을 놓을 때 경락의 균형이 흐트러지거나 깨진 곳을 찾는 게 진단이고 균형을 되찾게 하는 것이 치료이다. 사람 몸의 음양을 보면 네 발로 기는 짐승의 경우 애를 받는 쪽이 양이고 그늘진 쪽이 음이다. 경락을 찾을 때는 두 손을 어깨 위로 들은 모습을 기본으로 한다. 음경락은 몸의 앞부분 올라가는 경락이고 양경락은 몸의 뒷부분으로 내려가는 경락이다. 경락의 구성은 경락계통의 구성은 경맥, 낙맥, 안으로 장부에 소속하는 부분, 밖으로 체피해 이어지는 부분 등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경맥과 낙맥은 긴밀하게 연결되고 가로 세로로 교차하여 연락망을 형성한다. 장부와 쌀, 힘줄뼈 등 모든 조직은 경락이 연결하여 통일체를 이룬다. 경락계통의 큰 줄기인 경맥은 12경과 기경으로 분류된다. 12경맥, 12경별, 기경, 팔맥의 세 가지가 있다. 경맥의 이름 12경맥의 명명은 음양, 장부, 수족의 3개 부분을 결합하여 정한 것이다. 정경은 수족 3음경과 수족 3양경에 12개가 있어 12경맥이라 한다. 12경맥은 좌우대칭이며 팔에 분포하는 경맥을 수삼음, 수삼양이라 하고 다리에 분포하는 경맥을 족삼음, 족삼양이라 한다. 삼음의 이름은 태음, 소음, 궐음이고 삼양의 이름은 태양, 양명, 소양이다. 이를 장부와 결합하면 수태음, 폐경, 수양명, 대장경, 족양명, 위경, 족태음, 비경, 수소음, 심경, 수태양, 소장경, 족태양, 방광경, 족소음, 심경, 수궐음, 심포경, 수소양, 삼초경, 족소양, 담경, 족궐음, 간경에 12경맥이 이루어진다. 옛사람들은 음양이라는 일반적 범주를 정하고 어떤 사물이 복잡한 정황에 있을 때도 음양에 귀납시킨다. 이 음양을 다시 나누어 양은 소양, 양명, 태양으로 음은 궐음, 소음, 태음으로 구분하였다. 인체의 각 부분도 음양을 적용하여 분류하였기 때문에 경락의 분포도 여기에 배속시켰다. 그러므로 오장은 음에 속하고 육부는 양에 속하며
예측은 음에 속하고 외측은 양에 속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각 경에 소속된 장부와 사지를 순행하는 부위와 결부하여 각 경의 명칭을 정한 것이다. 즉, 사지는 음면과 양면으로 구분하고 각 면에는 각각 세 개의 경이 있다. 수족에 있는 음경의 앞쪽은 태음, 뒤쪽은 소음, 가운데는 괄음이며 수족 양경의 앞쪽은 양명, 뒤쪽은 태양, 가운데는 소양이다. 12경맥의 명칭은 이와 같은 이유로 명명한 것이다. 경락의 범주 속에는 12경맥과 기경팔맥, 12경근, 12경별, 15낙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12경맥은 12장부와 연속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음경과 양경 사이에 일정한 배후 관계를 가지고 있어 통일적인 경락체계 내에서도 주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래서 12경맥을 정경이라 한다. 12낙맥은 12경맥에서 갈라져 나가 옆으로 분포된 낙맥이다. 기경팔맥은 상호간의 고정적인 음양표리의 배합 관계가 없다. 12경근도 역시 삼양삼음으로 분류했으며 sel관절, 주관절 아래 체표의 근육에서 시작하여 두부, 흉부, 복부에 이른다. 12경별도 12경맥에서 갈라져 나가 가로 세로로 뻗은 가지맥이다. 15낙맥은 완전히 경맥에 부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소속된 경맥에서 갈라져 나오는 경혈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 낙맥은 경맥에서 갈라져 나가 옆으로 뻗은 맥으로 낙맥, 부락, 솔락이 있으며 12경맥의 낙맥과 임동맥의 낙맥, 비의 대략을 합하여 15낙맥이라 한다. 이 밖에 위의 대략을 합하여 실제로는 16대략이 되지만 비와 위는 표리관계가 있으므로 은히 15대략이라 한다. 부락은 남맥이 체표에 떠있는 것으로 넓게 분포해서 경맥과 체표를 소통시킨다. 부락 가운데 피부로 노출된 작은 혈관을 혈락이라 한다. 손락, 낙맥에서 갈라져 나간 가장 작은 가지로 기혈을 운행시키고 영유를 통하게 하는 작용이 있다. 12경맥 12경맥은 오장육부와 심포락의 12장부에 각각 연결되고 있다. 그래서 이 12경맥은 고립적으로 활동하거나 또한 아무런 연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배후 관계를 가지고 있다. 부에 속하여 사지 외측으로 간 것은 양경이 되고 장에 속하여 사지의 내측으로 간 것은 음경이 되며 손으로 간 것은 수경이고 발로 간 것은 족경이다. 기경팔맥은 동맥, 인맥, 중맥, 대맥, 양교, 음교, 음류, 양류가 있다.